네, 말랑카우TV의 세 번째 컨텐츠,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코인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7월 오늘의 코인 주제는 신원확인 플랫폼이었습니다. 1주차에는 더키코인, 2주차에는 시빅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3주차에 설명드릴 코인은 바로 셀프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프키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의 디지털 신원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회를 주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확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에서 모든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에 잠금을 해제하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 셀프키 인증을 통해서 자기 주권의 아이디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가 특정 플랫폼 이용 시마다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OTP,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 등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수많은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수많은 플랫폼에 저장되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블록체인에서 모든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의 잠금을 해제하는 셀프키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주권의 아이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오버뷰는 어찌됐든 신원확인 플랫폼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인데요. 이런 셀프키 인증을 통해 사용자 주권의 아이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면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사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의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사용자 아이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버는 사용자의 여행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사용자는 이러한 각각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프키는 블록체인에서 모든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의 잠금을 해제하는 셀프키 인증을 통해서 본인의 데이터가 다른 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인증만을 통해서 자기 주권의 아이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셀프키 ICO 가격은 얼마였는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프키는 ICO 가격에서는 1토큰당 0.015달러,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달러 환율로 약 17원 정도로 거래가 됐었고요. 아무래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을 받아서 현재는 ICO 가격 대비 0.8배의 가격인 13.5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셀프키의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로드맵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트레저 하드웨어 월렛을 지원하겠다. 현재 베타 버전이 릴리즈 되어 있는데 아직 정식 론칭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완료까지는 가지 못한 모습이고요. 크립토커런시 교환 마켓플레이스, 셀프키와 다른 신원확인 플랫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거래소 및 분산형 거래소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속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KYC를 필요로 하고 있고 거래소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처음엔 쉬울 수 있지만 몇천 명의 고객이 가입을 했을 때 이 절차는 매우 힘들고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몇천 명의 여권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는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절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셀프키가 해결하고자 하는 점이라는 것을 업체들도 지금 현재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류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키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아직 로드맵 상에는 절반 정도로 되어 있네요. 실제 파트너십은 맺었지만 아직 저희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 앱에서는 정확히 구현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킹 기능을 키토큰을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 구현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원래 베타 버전 릴리즈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브라우저 확장 기능 등을 통한 셀프키 간편 로그인 기능, 그리고 인코퍼레이션즈 마켓플레이스 등 2018년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2019년 로드맵을 보시면 뱅크 어카운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트러스트 파운데이션 마켓플레이스 등 거래소 통합 서비스를 제외한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가기 위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2019년에 완성될 예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셀프키 이런 게 셀프키뿐만 아니라 다른 신원 확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죠. 2018년에 플랫폼을 완성하고 2019년에는 실생활에서 어떤 활용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2018년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크립토 캘린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릴 원래 베타 버전의 정식 앱 출시가 2018년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9월에 파트너십 공개 그리고 모바일 앱 출시 등 이벤트가 9월에 좀 많이 예정되어 있네요. 2018년 말에는 셀프키의 베타 버전 릴리즈 된다고 합니다. 캘린더에도 표기가 되어 있듯이 이 4개의 이벤트는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이 셀프키가 내놓은 지금 베타 버전의 월렛을 제가 실제로 다운받고 실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셀프키 원래 베타 버전은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그림처럼 월렛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 같이 나오는데요. 저만의 한번 셀프키 월렛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Create New 월렛을 누르면 월렛을 해제하기 위해 꼭 비밀번호를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문구와 같이 문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경고를 하는데 다음으로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은 비밀번호 입력란인데요. 뭐 기존 ERC20 지갑 사용 방법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우선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넥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다시 한번 입력하고 넥스트를. 네, 이렇게 되면 저희 퍼블릭키가 생성이 되었고 어떤 UTC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되는데요. 해당 정보를 꼭 메모장이나 다른 곳에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뭐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네, 이걸 프라이빗 키까지 저장을 하게 되고 컨티뉴를 누르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래 생성하면 셀프키의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구현된 원래처럼은 보이는데 아직 거래소 연동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대시보드의 이 코인의 가격은 0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 거래소와 연동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 책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의 메뉴바를 눌러보면 이렇게 월렛을 이용한 셀프키 아이디 생성 바와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등등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는 셀프키 이더 2개만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 마이 크립토라는 탭에 설정 탭을 눌러서 보니까 ERC20 토큰에 커스텀 토큰을 추가하는 것처럼 다른 코인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에디 토큰을 눌러보면 기존 ERC20 토큰을 이제 커스텀 토큰을 추가해 보신 분, ICO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큰의 어드레스와 뭐 심볼 그리고 데시멀 플레이스를 입력해서 커스텀 토큰 추가할 수 있죠. 이와 동일하게 월렛을 추가하실 수 있는 탭이었습니다. 메뉴바에도 마켓플레이스 또 직접 열어보면 현재는 예정만 되어 있고 아직 실제는 연동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이 카이버 네트워크도 보시면 아직 커밍 순이나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직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 베타 버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셀프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셀프키 심층 분석
탭인데요. 셀프키 재단은 비영리 단체, 특정 인터넷 회사들과는 달리 셀프키 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사용자 데이터의 광고나 판매로 돈벌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되는 신원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 셀프키 생태계가 가치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완전한 데이터화된 그리고 자체 독립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키라고 불리는 네이티브 토큰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셀프키 신원거래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신원 소유자 IO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개인이나 회사를 뜻하고요. 이 클레임 발행인 이것은 CI라고도 하는데 제3자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증인이나 어떤 치안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당사자 RP라고도 하는데 어떤 은행이나 중개업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이러한 셀프키 생태계는 셀프키 인증의 공개 쌍키 두 개를 생성해서 퍼블릭 키와 공중 서류를 가지고 이 클레임 발행인에게 인증을 요청합니다. 공증 서류를 하면 제 여권이나 어떤 저를 인증해 줄 수 있는 국가에서 발행한 어떤 신분증 정도가 되겠죠. 그 서명되고 증명된 서류를 가지고 이 클레임 발행인의 서명이 추가된 공개 키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키를 업데이트한 것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이 의존하는 당사자, 이 정보가 필요한 당사자에게 신원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 공유받은 이 사람은 인증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온보딩하게 됩니다. 어떤 은행이라고 치면 은행에 관련 제품들, 예를 들어서 서비스들이라고 하면 뭐 보험이나 적금 여러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셀프키는 이거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어떤 전통적 신원관리 서비스에서 제공하였던 데이터들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어떤 공개키에서 필요한 정보만으로 신원 인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때 해당 당사자가 21살 이상이 맞고 본인이 만진지에 대한 신원 확인을 수행해야 되는데 셀프키 인증에 대해 어떤 포함된 특정 정보들만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뭐 사진이나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원 인증에서 21살 이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 탭의 트루로 되어 있는 이 기능만 가지고도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노출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공유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신원 제공자와 의존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원 제공하는 사람도 굳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 필요도 없고 당사자는 이런 데이터들을 신원 데이터를 또 관리하기 위한 다른 솔루션을 둬야 되고 또 이걸 관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중앙 집권화된 어떤 정보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으로 색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원 소유자는 불필요하거나 민감한 데이터일지도 모르는 정보를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셀프키에 대한 파트너는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어떤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뭐 INC 등등이 보이는데 이런 파트너들 중에서도 셀프키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긴 회사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폴리메스는 어떤 전통적인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시켜 어떤 특정 플랫폼을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이 폴리메스 CEO인 분께서 셀프키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사명은 증권 토큰 발행사의 모든 단계를 통해서 기업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단계 중 하나이자 핵심 초점 분야는 KYC, 본인 인증이다. KYC는 아시겠지만 Know Your Customer에서 본인의 고객을 알라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신원 확인 서비스인데 이런 신원 확인을 쉽게 인증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이 서비스 폴리메스가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인증도 얘네가 직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보안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쉽게 가입자들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뭐 카이버 네트워크 아시죠? 탈중앙화 거래소를 외치고 있는 토큰인데 카이버 네트워크의 CEO인 로이루라는 분도 이 협력은 셀프키를 통해서 카이버 네트워크의 교환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왜냐면 셀프키의 고객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외에도 셀프키 아이덴티티 월렛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셀프키의 플랫폼을 떠나지 않고도 완벽하게 안전한 이더 ERC20 변화를 수행할 수 있다. 아까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커스텀 토큰 변환이 있죠. 그러니까 ERC20 토큰의 다른 토큰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 월렛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래소에서는 제가 이 토큰 가지고 이더로 판 다음에 이더 마켓이면 이더로 판 다음에 이더로 다른 토큰을 샀다면 이 월렛에서는 이 월렛끼리 원래 안에서 제가 원하는 다른 ERC20 토큰과의 수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구현되지 않았지만. 네, 일단 파트너를 쭉 살펴봤고 셀프키 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한번 보시면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그로스로 표기한 게 되게 인상적이긴 한데 특히 이 많은 분들 다 설명드릴 순 없고 셀프키 재단을 설립하신 에드먼드 로웰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에드먼드님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LGLU라는 회사의 CFO로 2년간 근무하셨는데요. LGLU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어떤 태국에 기반을 둔 100명 이상의 디지털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 회사라고 합니다. 이후 파 호리즌 캐피탈의 관리 파트너를 거쳐서 현재도 재직 중이신 KYC 체인의 설립자 겸 CEO로 활동하고 계시고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이 글린츠라는 곳에서 엔젤 투자자로 참여하셨고요. 현재는 셀프키 파운데이션의 설립자이신 분입니다. 2010년부터 각 회사의 CFO, CEO, 엔젤 투자자를 거치면서 어떤 쌓아오신 그 노하우와 기업과 개인의 엔드-투-엔드 KYC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B2B 플랫폼인 이 KYC 체인에서의 어떤 경험으로 셀프키를 설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분들도 각 업력이 뛰어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이 CEO분도 영향력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실제 플랫폼 구현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셀프키 코인이 어디서 거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어떤 바이낸스, OKX, 쿠코인 등 중국의 대형 거래소에는 모두 상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 한국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데요. 바이낸스 상장만으로 어떤 300% 이상의 엄청난 펌핑을 보여줬던 셀프키인데 앞으로도 행보가 기대되는 코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코인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주에 소개해드릴 휴메니 코인을 거치면 신원 확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4가지 코인에 대해서 모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 전달드릴 테니까 저희 말랑카우TV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랑카우TV의 말랑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